1976년 미국의 첩보 위성이 옛소련의 카스피해 일대를 감시하던 중 정체불명의 괴물체 하나를 포착합니다. 이 괴물체는 시속 550km의 무시무시한 속도로 바다 위를 내달리고 있었는 당시의 기술 수준과 제트 여객기의 속도가 800km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배가 이런 속도로 물 위를 질주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크기가 작은 것도 아니었죠. 첩보 위성에 포착된 괴물체의 길이는 무려 100여 미터에 달했습니다. 배라고 보기에는 너무 빠르고 비행기로 보기에는 너무 낮게 떠서 날았던 괴물체. 이 때문에 서방에서는 이것을 카스피해의 괴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괴물체의 정체는 옛소련이 개발한 위그선이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배로 불리는 위그선은 1965년 옛소련이 군사용으로 처음 개발했습니다. 확인 결과 당시 포착된 위그선은 옛소련이 1966년 제작한 초대형 위그선 KM이었습니다. 배수량 550, 최고 시속은 550km에 달하는 말 그대로 괴물배였습니다. 1990년대 이후 위그선의 정체가 공식 확인되면서 전 세계는 이 위그선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국제회사기구와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이 위그선을 고도 150m 이하로 비행하는 바다 위 선박으로 공식 분류했습니다. 위그선이 이렇게 빨리 달릴 수 있었던 비결은 마찰과 저항 때문입니다. 수면 위로 동체를 살짝 띄워 기존 선박이 운항할 때 물에 의해 받는 저항을 줄여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로 인해 받는 저항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든 배가 위그선입니다. 일반적인 동체는 물론 모터가 물속에 있어 물과의 마찰이 이룹니다. 이 마찰은 배가 앞으로 나가는데 큰 저항으로 작용하는데 이 위그선은 저항과 마찰을 극복하기 위해 배의 날개를 달아 물 위로 살짝 띄워 운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덩치를 물 위로 띄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지면 효과 그라운드 이펙트 때문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위그선 윙 인 그라운드 크래프트는 지면 효과와 밀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면 효과는 항공기의 날개가 지면 또는 수면 가까이 비행할 때 날개와 지면 사이에 공기가 가려 압력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날개 끝와류의 강도가 작아지고 유도 항력이 감소하면서 양력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비행기 위로 향하는 힘이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비행기와 같은 기체가 해면에 닿을락말락 한 높이로 날면 비행체와 해면 사이에는 비행체 상부보다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은 공기가 형성됩니다. 이러한 높은 밀도와 공기가 기체와 해면 사이에 끼워져 강한 에어 쿠션 효과가 생기고 이 효과에 의해 양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위그선이 등장하자 러시아를 비롯한 미국, 독일, 중국, 호주 등에서 도위그선 제작에 꾸준한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위그선이 일반 선박이나 항공기에 비해 제작 단가와 연료 효율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제작 단가의 경우 항공기의 1월 2일 수준이고 연료 소모율은 동급 항공기의 70%, 선박의 20% 수준입니다. 또한 운항을 위한 제반 시설 등의 간접 투자비가 적게 들고 선박에 비해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장애물 회비 능력이 뛰어난 것도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면 효과로 인한 단점도 있습니다. 고속으로 비행하는 위그선은 지면 효과로 인해 비행기 앞부분이 흔들릴 수 있어 자칫 진동이 커지면 수면과 충돌하거나 뒤집힐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초기에는 높은 파도에 매우 취약해 파도가 조금만 높아도 안정적인 비행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위그선 상용화에 성공한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서두에 언급한 옛소련의 KM이 실제 양산 이어지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위그선 분야에서 수준 높은 기술을 자랑하며 그 일을 해냈습니다.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난 1993년 러시아와의 기술 교류를 통해 위그선 제작 기술을 확보했고 1996년 한국기계연구원이 국내 조선업체와 공동으로 시제품 갈매기 1호를 개발했습니다. 2002년에는 한국해양연구원과 국내 벤처기업이 최대 출력 100마력의 4인승 위그선을 제작해 시운전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4월 국내 기업 아론 비행선박 산업이 세계 최초로 바다 위 1000m 상공을 비행하는 수면 비행선박 선급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선급 인증의 의미는 배가 안전하게 상업 운항할 수 있고 전 세계에 수출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아론사가 개발한 위그선 M80 모델은 세계 최초로 해양수산부 안전검사 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앞으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관련 산업에 관한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위그선은 해수면에서 5m 이상 날 수 있어 파고와 상관없이 비행 가능하다는 것이 과정으로 꼽합니다. 위그선은 조종사 양성은 물론 비행 기록 장치, 자동 소화 장치, 레이더, 음성, 영상 기록 장치 VDR, 위성 통신기 등 각종 안전 장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아론사는 올해부터 울릉도와 독도 노선의 8인 승급 위그선 모델을 취항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업 영역도 포항에서 울릉도관 여안, 여객용 군사용 해양경찰 구조용 해양유전 인원 수송용 응급 의료 등으로 다변화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군사용으로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지입니다. 자주국방 네트워크 1호 사무국장은 위그선은 신속한 병력 수송에 활용하거나 독도나 이어도에 대한 주변국의 위협에 맞서 적이 대형 해군 함정을 파괴할 수 있는 대함미사일을 실고 움직이는 공격용 무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SNS상에서도 주변국에 비해 다소 열세로 꼽히고 있는 해군력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흥미로운 댓글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벌써 보기에도 멋지구나. 군사용으로 국방부는 수십만 대를 주문해줘라. 이제 대규모 위그선으로 대마도를 가볍게 탈환해야지. 어쩌나 속도나 미사일 장착까지 되면 그냥 문사무기네. 근데 태풍이나 돌풍이 심한 날에는 파토가 매우 불규칙하게 높고 시야 확보 힘들 텐데 작전이 가능한 거냐? 그리고 2.5km짜리 미사일은 사거리 너무 짧아서 쓸모가 없지 않냐. 그거 쓰려고 접근하면 큰일 날 텐데 그냥 어뢰 발사 특화시키자. 그러면 일본 이지스는 초전반산 위그선을 긴급하게 50대는 만들어서 일본과의 전면전을 대비해야겠네요. 바다에서 일본 해상 자위대 한 척도 빠짐없이 수장시켜 2번 다시 섬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해야지. 300대는 있어야 합니다. 날개 접히게 해라. 그러면 군함 및 상륙함에서에서도 출동이 가능하고 크기를 증가시키고 미사일 기관총 등을 달면 상륙용으로 최고일 듯. 위그선에 틸트로터 기능 탑재하면 더 좋겠는 거. 거기에 스텔스 도료 바르고 프로펠러 소음 감소하면 가성비가 F-35B 안 사도 되는 건가요? 대장용이 괜찮을 듯. 헬기는 소나를 내릴 때 호버링을 해야 하는데 위그선은 그냥 수상의 정선에서 내리면 될 것 같으니 무인 위그선으로 항공모함도 잡건네 내장형 랜딩 기어까지 추가하면 경납고를 육상에 만들어서 정비하고 일기약화 시 안전하겠네. 울릉도 공항에 배치하면 초기 작전에 딱이네요. 저거 중국어선 침몰시키는데 쓰면 좋겠네. 해경들 목숨이 무슨 파리 목숨도 아니고 맨몸으로 돌진하지 말고 무기 장착해서 중국 놈들 좀 혼내자.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통쾌하군라는 긍정적인 댓글과 초강대국이었던 소련이 안 한 이유는 다 있는 거예요. 무기타라는 부정적인 댓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핵심 기술이 최근 말레이시아로 넘어갈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퇴직한 직원들이 자료를 빼돌려 말레이시아 업체와 손잡고 같은 제품을 생산하려다 적발된 것입니다. 하마터면 실험 자료, 설계 도면, 제조 공장 라인 배치도 등 핵심 정보가 그대로 경쟁국에 넘어갈 뻔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중소기업들의 기술 수준이 세계에서 탐낼 만한 수준이 됐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제 역량 있는 중소기업들의 보안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정부에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